11월 6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정 추진이 일방적이라며 같은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청라소각장 증설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고,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송도 워터프런트 축소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두환 군부 정권에 맞선 1986년 5월 3일 인천 항쟁은 명백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학계 발표가 나왔습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일 지정 등 역사적 의미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개항 이후 지난 130여 년 동안 인천에서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졌습니다. 바다 매립 때문인데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갯벌 복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도가 사상 처음으로 24조 원대의 2019년도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 예산이 큰 폭 증가한 가운데 공정, 평화, 복지 등 3대 가치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 아파트가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처럼 지은 지 오래되고 낡아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성남에서만 181개 단지 11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필훈 전 안양시장 측이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올해 6.13 지방선거 때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고발 사유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 경기 최저기온 6도, 최고기온 18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일방적인 시정 추진, 여기에 대해서 같은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기사가 눈길을 모읍니다. 이재현 서구청장, 어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청라소각장 증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각장에 대한 대수선이 불가피하다면 주민들과 협의하는 소통의 과정을 밟으면서 친환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인천시에 주문했습니다. 앞서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은요, 최근 한 언론기고문에서 인천시가 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송도 워터프런트 1의 1단계 구간만 허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재검토 결정을 내린 탓에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송도 워터프런트가 제대로 추진된다면 이 송도 국제도시는 매력적인 수변 공간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라면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미래를 보고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목을 끄는 부분은 이재현 서구청장과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같은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에 대놓고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통의 부재, 불통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사면 정치종합면 보시겠습니다. 전두환 군부 정권에 맞선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 항쟁. 이 인천 항쟁은 명백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학술적인 발표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이 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준환 인천대 정예과 교수는 인천 5.3 민주항쟁의 정치적 의의와 올바른 기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인천 5.3 민주항쟁은 명확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섰던 관계자들도 한결처럼 당시 이 직선제 개헌 운동 선상에 있었고 이 학생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민주화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명백한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역사적인 의의를 제대로 규정해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요. 이와 더불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따라서
5.3 인천 민주항쟁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엔 인천판 일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83년 인천항이 개항했죠. 그런데 개항 이후에 130여 년 동안 인천에서 사라진 갯벌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의 갯벌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개항기 이후 2000년대까지 이루어진 인천 지역 매립 면적이 총 198.44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의도 면적이 2.9제곱킬로미터로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요. 무려 100배 가까운 공유 수면이 그동안 매립이 된 것인데요. 그만큼 바다가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 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매립이 있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갯벌의 소중함이 갈수록 커간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곱씹어 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특히 갯벌의 가치는 4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속 가능한 갯벌 복원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기획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으로 넘어가 봅니다. 경기판 1면과 3면 종합면을 장식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경기도가 사상 처음으로 24조 원대에 이르는 2019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예산 증가폭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내년도 본 예산 가운데 일반 회계도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이 복지 예산의 증가입니다. 3면에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설명을 한 대목이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공정, 평화, 복지 이렇게 지금 현재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면 경기 메트로면 보시겠습니다. 성남시가 이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를 열어서 시범단지 지원을 신청한 5개 단지의 주민 동의율과 입지 여건 등 모두 8개 항목을 평가해서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를 이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매화마을 2단지는 모두 1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1,185가구가 있는데요. 1995년 지어졌으니까 30여 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남에는 이 매화마을 2단지처럼 지은 지 오래돼서 낡은 공동주택이 모두 181개 단지 10만 8,532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도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필훈 전 안양시장 측이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뉴스가 눈길을 끕니다. 공직선거법상 이 자동동보 통신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선거에 나온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필훈 전 안양시장 측이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을 고발한 것은 이 자동동보통신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것인데요. 정기열 전 의장은 의장 신분으로 있으면서 지난 6.13 선거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안양 시내 유권자들에게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후보, 안양시장은 최대호 후보를 선택해달라라는 이런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보냈다라는 게 고발의 요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 전 의장은 이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자세하게 사연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주요 기사를 짚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나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요트나 유람선 또는 모터보트 등을 정박시키고 보관할 수 있는 항구를 말하는데요. 바다의 레저 기지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겠죠. 선진국들마다 마리나항을 잘 갖추고 이 마리나 산업을 육성해서 관광객을 흡수함은 물론 국가 경제의 효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양도시 인천에도 용류도의 왕산 마리나항이 조성이 돼 있고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에 이 마리나항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반영돼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 마리나 산업 육성 계획은요, 치밀하지도 않고 또 치열하지도 않아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높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인천의 마리나 산업 현실과 한계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마리나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정종택 전 한국마리나협회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마리나협회장 역임하셨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마리나협회 뭐 하는 곳이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업무를 하는 기관인지요? 한국마리나협회는 그 해양수산부의 그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2조 3항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입니다. 협회의 설립 목적은 마리나 산업 관련 연구, 조사, 홍보 및 정책 개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은 분명히 해양도시가 맞는데요. 이 해양 레저업이 정작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주 붐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인천이 해안을 접한 그런 해양 도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다에 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다에 접한 그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m나 되는 큰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해안에 갯벌 지역이 많고 이로 인하여 해수욕장 등 수변 공간이 발달하지 않아서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서 해변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수변 공간의 이용과 발전이 저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또 접촉 지역이어서 철조망이 많이 설치되어서 일반 국민들의 접근 자체가 어렵다. 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양수산부가요,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됩니까?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제2차 기본계획이 이번 2020년부터 29년까지 10개년 계획을 마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새로운 해양 레저와 레저 관광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지자체의 제안을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천 지역, 인천 해양의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립 제안에 있어서 인천시도 뭔가 해수부에 제안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마리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쁘고 아름다운 공간인데 첫 번째는 저비용으로 마리나를 만들어야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저비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 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접근성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저비용 마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 마리나 개발 모델인데 요트 계류장이 그런 도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 하구에 파도가 안 들어오는 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척당 계류하는 데 들어가는 그 계류 장소의 비용이 약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하구원을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마리나는 바닷가에 방파제를 축조하고 조성되어 계류시설이 배 한 척당 약 4억 원에서 6억 원 정도의 많은 비용으로 마리나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 태풍과 파도에도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영 환경은 파도가 없으며 주요 통항로의 조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누구나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한 마리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씩 월미도와 영종도 주변 수역을 기준으로 하루에 5노트 약 9km의 속도로 조류가 흘러가고 내려오는데요. 이런 것도 안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접근성은 이제 쉽게 오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선상에서 선상 파티나 항해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마리나 계획을 잡을 때 자연 재해에 대해 노출되지 않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와 공항, 지하철 등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그다음 배후 도시를 가진 곳이 마리나 부지로는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군요. 그렇죠. 가장 무서운 건 자연적인 거고 인위적인 거는 이제 접근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리나 개발에 있어서 요즘 세계적인 어떤 추이, 동향은 어떻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관문을 막아가지고 관문 안에 마리나를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강 하구에 파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저비용 마리나를 조성했는데 최근에는 해수로 그러니까 바닷물을 육지로 끌어들여서 거기에 이제 배가 다니고 그 다음에 내륙에 마리나를 만드는 구조를 막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두바이입니다. 우리 송도 국제도시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바이하고요. 예. 인천에서 가장 이상적인 마리나 후보지는 어딜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 회장님께서는 어떤 곳이 마리나 적지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마리나 적지는 이제 자연재해, 즉 태풍과 파도로부터 배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문이 있으면은 그 관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선주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송도 국제도시 그 워터프론트 수역이 있는 그 지금 매립을 준비 중인 10공구 지역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송도 국제도시는 친수공간 물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번 해수부의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그런 마리나 산업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이 송도 워터프론트가 완성되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잘 된다라면 인천이나 또 대한민국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아주 크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 해양 레저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인천의 미래 비전 과연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십니까? 소득이 일단은 받쳐줘야 이제 그런 레저 쪽이 많이 발전하니까 뭐 소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한다고 봅니다. 아주 비전이 크게 보이고,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마리나가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소득이 증가하면서 해안가에 큰 도시가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해양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마리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많은 섬에 대한 항해 접근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트를 보관하기 안전하고, 또 항해를 하면 쉽게 자월이나 덕적도 등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양 레저 산업, 즉 마리나 또는 해양 레저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요, 뭔가 유의할 사항들도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송도 국제도시의 어떤 장점도 있다면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바다를 이용하여 해상 레저를 한다는 것은 바다에서의 해양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를 알아야 하는데요. 위험 요소인 조류에 대한 검토, 일몰 후 30분까지 가능한 수상 레저업, 태풍과 안개 또는 파도에 의한 출항 금지 등 마리나 운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규제로부터 고객과 사업장을 보호할 수 있는 송도 워터프론트는 24곳과 관문으로 이루어진 23km 미음자 구조로 조성됩니다. 남측 수로의 수심은 5m, 직선 길이 6km, 폭은 300m 이상으로 이 구간은 내수면과 같아서 야간 항해가 가능하고 태풍과 파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 매우 좋은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대로 이 송도 국제도시 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10공구 부지의 이 연구 개발 또 생산을 위한 마리나와 마리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구상도 있는데요. 이 주변의 다른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네, 좀 큰 문제인데요. 최근에 1조 2천억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그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에 관한 내용인데, 인천에서 안산 구간 중에서 관문 바깥, 즉 그 관문에서 배를 타고 나가게 되면 제2 외곽순환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바깥쪽에 교량 높이가 34m는 되어야 도시 3개 설치된 대형 요트가 송도 워터프론트 공간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 광안대교는 높이 35m로 건설돼 관광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교량 높이를 올리거나 회전하거나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요트의 진출입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송도 10공구를 지나게 될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은 지상 10m 높이의 건설 및 수변 공간에서 100m 거리를 두고 건설해야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지상 10m 높이로 교량을 건설해야 그 교량 아래 공간을 간선도로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부산 광안대교처럼 해상 불꽃 축제가 가능하며 송도 국제도시에서 바라보는 경관 가운데 흠결인 송도 LNG 인수기지를 가려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수변 공간과 이격거리 100m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수변 공간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날 경우에 서울 한강변 올림픽도로나 여의도에서 동작역 구간처럼 수상 레저가 불가능한 죽은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인천의 마리나 산업, 제대로 가려면 이 워터프론트가 조성될 송도 국제도시가 최적지다. 그리고 이 선박 통항의 안전과 아름다운 경관 확보를 위해서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이 설계 과정에서부터 송도 마리나 항만 건설을 염두에 둔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흡사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갈 길이 분명치 않아 보이는 인천의 마리나 산업 미래, 현 주소와 문제점,
이 대안은 없는지 전문가 모시고 점검해 봤습니다. 한국마리나협회 정종택 전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11월 6일) 화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분발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 파란 가른을 서쪽 땅끝마을 정서진에서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서해와 한강을 잇는 환상의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 전화 032-452-0191 032-452-0191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을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서구가 함께합니다.